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기꾼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불과 며칠 전 소식 보셨습니까? 필리핀 밀림에 숨어서 온라인 사기 제국을 건설했던 20대 한국 여성들이 검거됐습니다. 중고거래는 이제 믿는 놈이 바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고 평생 모은 돈을 날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금도 차가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한국 사회에 사기의 산업화가 시작됐다고요? 오늘은 그 수많은 예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사회를 집어삼키고 있는 사기 산업의 본질을 꿰뚫어본 에피소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심슨 시즌 12.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불행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툭 떨어진 생선 한 마리에 차가 박살나버린 호머 심슨. 수리비 6,500달러라는 거액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합니다. 호머와 바트는 길거리 공연으로 돈을 벌어보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누구도 그들에게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바트가 사기꾼으로서의 천재적인 본능을 깨닫습니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동정심을 자극하는 것. 이것이 사기 산업의 핵심이라는 걸 간파한 거죠. 호머와 바트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황극을 설계합니다. 처음엔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맛을 본 그들의 수법은 순식간에 교활해지고 대담해졌으며 마침내 선을 넘는 범죄의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타인의 선의를 철저하게 파괴하며 오로지 수익만을 쫓는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심슨 작가들은 수십 년 전 이미 인간의 선의가 어떻게 비즈니스로 전락하는지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예언한 겁니다. 에피소드의 끝은 마을 사람들의 역습으로 마무리되지만 과연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끝에도 그런 정의로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스마트폰을 열어보셨나요? 그저 심심해서 혹은 습관적으로 넘기던 그 15초짜리 영상들. 만약 그 영상들이 당신의 뇌를 마비시키기 위해 설계된 디지털 마약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미래의 스프링필드. 이곳에서 호머 심슨은 문화부 소속의 방화수로 일합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저질 프로그램, 슬랩스틱 코미디, 그리고 우리가 열광하는 쇼츠 같은 클립들을 찾아내 전부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호머는 상사 몰래 우연히 얻게 된 금지된 영상을 봅니다. 아주 단순하고 저급한 영상이죠. 호머는 숨이 넘어갈 듯 웃습니다. 하지만 곧 들키고 말죠. 이때 상사들이 던진 말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저급한 오락을 금지한 건 너희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야. 너희를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지. 그렇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영상에 중독된 대중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하고 집에 와서 승인된 영상만 보다가 잠드는 순종적인 시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심슨이 예고한 창살 없는 감옥, 즉 소프트 프리즌의 실체입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소셜미디어 계정은 50억 개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출퇴근길, 점심시간,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 사실상 깨어있는 거의 모든 시간을 화면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이 설계한 1인용 독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억하십니까? 2024년 초 빅테크 수장들이 청문회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알고리즘이 10대들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2026년 현재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거대한 법정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슨의 예언대로라면 우리는 조만간 진짜 웃음조차 통제받는 시대를 살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1992년 방영된 또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호머의 이복형 허브 파월이 기묘한 발명품을 공개합니다. 바로 아기의 울음소리를 번역해주는 기계입니다. 졸려요, 배고파요, 기저귀 갈아줘요. 아기의 울음을 분석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말로 알려주는 장치였죠. 당시에는 전형적인 심슨식 상상, 웃고 넘길 만한 설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6년 뒤 현실에서 거의 같은 기술이 등장합니다. 1998년 스페인의 한 엔지니어가 개발한 와이크라이라는 장치입니다. 이 기계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분석해 배고픔, 통증, 졸림, 스트레스, 지루함, 이 5가지 상태를 구분했습니다. 병원과 가정에서 실제로 사용되었고 정확도는 약 80에서 90%에 달했습니다. 한때는 허무맹랑한 아이디어로 보였던 설정이 현실 기술로 구현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심슨 가족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한 웃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해 보이는 모든 것에 의문을 던지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만화 속 세상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그 변화가 가져올 편리함 뒤에 숨겨진 통제의 그림자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노란색 예언서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우리 역시 스프링필드 주민들처럼 거대한 누군가의 손끝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공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린 선택은 정말 여러분의 의지였나요? 아니면 누군가 미리 그려놓은 그림의 일부였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심슨 가족이 가상화폐까지 예언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시바이누 코인과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2000년 2월 심슨 시즌 31의 13화가 방영되었죠. 이 에피소드의 제목은 프링크 코인으로 프링크 교수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에피소드 속에서 프링크 교수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지만 천재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쉽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발상을 바꿔 부자가 되면 유명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이후 그는 직접 가상화폐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개발에 착수하는데 그의 코인이 지역 뉴스에도 소개될 정도로 화제가 됩니다. 그 결과 프링크 교수는 단숨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심슨 마을의 기존 최고의 부자 심슨 회사 사장은 질투심이 폭발합니다.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면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고 자신도 코인을 만들기 위해 과학자들을 불러 블록체인을 풀어보라고 시키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죠. 결국 호머가 우연히 문제를 풀어내고 사장은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어 다시 마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에피소드 같지만 꽤 상징적인 내용이 담겨있죠. 게다가 프링크 교수는 실제로 부자가 되는 설정이라 더 눈길을 끕니다. 또 화면에 등장하는 방정식을 보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같은 이름이 적혀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옆에 S 표기가 시바이누의 첫 글자를 연상시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QED는 이것이 보여져야 할 것이었다 라는 의미로 여러 주요 코인들 사이에 시바이누도 결국 그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암시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후 시바이누는 2021년 11월 역사적 최고점을 찍으며 소액 투자자를 엄청난 자산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2021년 기준 시가총액 10위권에 오르며 주요 코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 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에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